박찬하 의원께서 한번 그 환단고기의 단군세기 속에 담긴 그 단군 조선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정리해 주시죠. 고조선의 특별성을 약화시키자. 아까 임 교수가 동북아 역사 지도를 얘기하면서 토론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아직까지도 이렇게 잔상이 남습니다. 고조선의 특별성. 그 특별성을 강화시켜야 되는 것이 동북아 역사 지도의 목적일진데 그걸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굉장히 서글픈데요. 아까 교과서에서도 봤듯이 단군의 어진을 삭제했다. 오래된 어진들이 더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걸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도 마리산 사진도 삭제를 하고 있고 단군 기원을 흔들고 있어요. 단군 기원을 흔들고 있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홍익인간이라는 용어 자체, 우리가 지금 주제로 삼고 있는 홍익인간 용어 자체도 거의 이제 교과서에서 모든 교과서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용어 자체가 삭제됐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밝혀야 할 텐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단군 조선이 말살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단군 조선을 보통 이제 2000년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초대 단군 왕검을 신화시하게 되면 어디로 가냐면 끝으로 갑니다. 고조선이 멸망하는 시기로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연나라와 이렇게 그 뭐 전쟁을 벌이고요. 그러면서 준왕이 나오고 위만이 나오면서 멸망을 하는 시기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습니다. 2000년의 역사인데 초대 단군 왕검을 신화시하고 실존 인물을 없어 버릇하면은 완벽하게 우리가 고조선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 단군 왕검뿐만 아니라 그 모든 2000년의 역사의 몸통까지 복원하는 그런 사서가 바로 이 환단고기이고 그 중에서도 47대 단군을 제대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단군색인데요. 뭐 송호정 교수는 아까도 나왔지만 이런 얘기를 했죠. 국가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설정한 것은 고조선이 국가 형성과 동시에 곧바로 멸망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고조선은 국가 형성과 동시에 멸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의 그런 역사를 가르치고 이렇게 싶어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단군 세계를 통해서 단군 조선이 실제 있었냐라고 하는 것을 사실 오늘 시간은 사실 이러한 내용 자체는 2시간 이상을 다 얘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5분 안에 얘기한다면 몇 가지만, 그중에서 진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군 조선의 그 47대 단군의 어떤 모습인데요. 2096년에 47분의 단군이 있었다라고 단군세기는 전하고 있습니다. 환단고기에는 47대 단군을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47명의 47분의 단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규원사와 단기고사, 대동사강, 전고대방, 김해김씨, 문원보, 신당전서 등 많은 사서에서 47대 단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전고대방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 책을 고문서에서 이렇게 샀어요. 한 5만 원 주고 샀는데 그 책을 처음으로 보면 단군이 나옵니다. 단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1922년이죠. 그래서 전세 47이라고 나옵니다. 47분의 단군이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전고대방. 1922년에 47대 단군이라고 적었다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그 이전에 47대 단군을 다룬 사서들을 보고서 이 인명사전에는 단군이 47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단군세기에서는 이 기록들이 다 이제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문 기록입니다. 이 천문 기록을 보시면 단군세계 기록은 일식이 5번이 있고 오송치루가 1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송치루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13번째 단군, 흘달 단군 때 일어났던 어떤 오성이 하나로 모이는 사건이죠. 무진 50년에 오성이 루 주위에 모였다. BC 1733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것이 언제냐면 1993년 30년 전입니다. 거의 30년이 되는 30년 전에 박창범 현 한국 천문학회장, 지금 세계적인 천문학자예요. 세계적인 천문학자 박창범 교수가 라델 교수와 함께 1993년에 오송치루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어떤 그 학계의 그런 압력을 받았죠. 그래서 박창범 교수님은 공개 강의에서 이 단군세기를 언급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몇 번은 이제 최근에는 안 하셨다가 2019년에는 오송치루 기록은 확실하게 사실이라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학계의 압력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하는 거죠. 천문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익인가는 과학성이 부족하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단군 조선 때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 한국천문연구위원장으로 3, 4대를 역임하셨던 박석재 박사님은 자신의 직을 천문학자라고 하는 명예를 걸고서 바로 이 오송치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몇 번을 거듭 이렇게 강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위대한 천문학자들은 전부 이 오송치료가 진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과학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대 단군왕검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에 관한 기록은 중국 문헌이든 우리나라 문헌에도 국내 문헌에도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르테자죠. 부르테자가 이게 중국의 9년 홍수가 났을 때 그때 단군 왕건께서 부르테자를 보내서 이 대홍수를 해결하게끔 오행치수법을 전수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낭야성에 머무시다가 이 낭야성도 보면 낭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번안의 임금의 이름이잖아요. 낭야 왕이 있었죠. 그래서 이 낭야성 이런 것도 전부 다 단군세기의 어떤 진석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산으로 모이셨는데 여기에서 오행치수법을 전수를 하셨다. 이 기록이 어디 이게 몇 개만 보더라도 단군세기, 태백일사, 5월 춘추, 송미자세가, 서경 이런 곳에 나오는데요. 더 많은 문헌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이렇게 밝히기로 하고요. 여기 보면 부르테자가 나옵니다. 태백일사에는 북국수정자라고 하고요. 5월 춘추에는 현이 창수사자라고 하는데 단재 신채호 선생의 현이는 바로 이제 우리 동이족을 얘기하고 창수사자는 바로 부르테자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셨죠. 그리고 송미자세가나 서경에 보면 신하시하여 하늘에서 내려줬다라고 하면서 부르테자를 삭제하고 있지만 이것을 비교해 볼진데 부르테자는 바로 창수사자이며 바로 이제 그 단군왕검의 아들이다. 실제 있었던 어떤 역사적 사건을 국내 문헌에서도 그리고 중국 문헌에서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단군의 손자인 바로 가륵단군이 있는데요. 이 가륵단군 때는 가림토 문자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원시 정음이라고 하죠. 정음 38자를 만들게 하셨다. 여기에서 보면 38자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28자가 훈민정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일본으로 넘어갔을 때 신대문자가 되는데 이 신대문자는 훈민정음을 뺏겼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신대문자에는 훈민정음에 없는 그런 어떤 문자들이 그런 모양들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양은 무엇일까? 이것을 보면은 바로 가림토문에 보면 나오는 그림입니다. 집과 같이 생긴 그런 어떤 문양, 어떤 유리 컵처럼 생긴 그런 문양, 그리고 공자처럼 생긴 문양, 이 문양들이 신대문자에 나오고 있는데 이 신대문자는 가림토 문자에만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만 해 보더라도 이 신대문자 아무리 이세신궁의 AD 708년 8세기에 있었던 신대문자가 진짜라 하더라도 그 이전에 가림토 문자가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근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4세 오사구 단군을 가볼까요? 조계화폐 기록이 있습니다. 단군세기에 보면 4세 오사구 단군 때 주원공패전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단군 조선 시대에 동그란 구멍을 뚫은 조계화폐를 쓰고 패전을 주조했다라고 하는 단군세기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록이에요. 그냥 조계화폐가 아니라 동그란 구멍을 뚫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1987년에 카오리 조계화폐에서 동그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실제로 조계화폐 발굴과 단군세기 기록의 사료적 가치 재평가라고 해서 이런 그 인하대 교수님들이 이것을 발굴해서 이것을 논문으로 이렇게 남기기까지 했어요. 저도 이렇게 논문을 써보고 있는 중이지만 논문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그걸 납득 가능한 어떤 증거들이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5세 9울 단군의 묘는 평양 단군릉이다. 평양에 1993년에 평양 강동현의 대박산의 남쪽에 단군릉이 발굴되었다라고 하는데 단군세계에는 바로 이 대박산에 5세 9울 단군이 묻히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대, 2대, 3대, 4대, 5대만 한 가지씩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47대 단군까지의 어떤 단군세계의 모든 기록을 보면 수없이 많은 그 근거들이 나옵니다. 많은 근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단군세기만 본다 하더라도 단군 조선에 47분의 단군이 있었구나, 초대 단군왕검이 있었고 그 아들이 부르테자가 어떤 일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역사는 어떻습니까?
고조선의 역사라고 해서 교과서에서 한 페이지 반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어진도 삭제하고 강화도 만이산도 삭제해서 단군 조선을 말살하고 있는 지금의 비극적 현실에 지금 목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